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전혜연입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던 유학. 현대 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 등 전통 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부에 이어서 유림방송 콘텐츠 기획본부장 박병선 본부장님을 모시고 유림방송 콘텐츠 기획본부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방송이 개국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본부장님을 전격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림방송은 유교권의 유일한 언론 방송사고 유림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균관대학교 유학을 전공하신 석박사분들이 지금 600여 명 이상이 되고 또 학부생들은 또 거의 4,000명 가까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유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유교 현대화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 유림방송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지금 이제 기획한 거는 TV 명륜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석학들이 릴레이식으로 지금 특강을 지금 녹화 들어갔고 아마 이번 달부터 이제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박사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전공 분야를 이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명륜서당이라고 해서 우리 꼬마 선비들이, 초등학생들이 낭낭하게 이제 글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기획이 돼서 또 역시 그것도 녹화가 1차, 2차 녹화가 돼서 아마 이달 말쯤 되면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 글 읽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집안과 나라는 희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적어도 우리 유림방송에서만큼이라도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꼬마 어린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이제 이런 프로그램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제 유교권에 있는 전공자, 또 전통문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분들을 모시고 바로 우리 유학이 가야 될 길, 또 우리 유교 철학 또는 우리 유교 문화, 전통 문화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대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학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 유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고 서예가 좋아서 서예를 하다가 공부가 좀 필요한데 서예와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것이 유학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학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균관대학교 졸업생이 됐습니다마는 제 주변에 서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학에 관심이 많아서 한문이 좋아서 그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그 유교 철학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우리 동양의 전통 그 고전에 유교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도 주축이 되셔야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통 문화 네. 또 유교 문화 이쪽에 그렇죠. 관련돼 있는 분들의 이제 전공자들 또 대표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것도 사실 한문과 관련돼 있는 서예가 관련돼 있는 또는 사학과 역사 그렇죠. 뭐 이런 분들도 사실 국문학자 이런 분들도 그렇죠. 다 유교 문화하고 뭐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죠. 전통 예술과 관련된 분들은 거의 다 아마 그렇죠. 그 이 철학 뭐 이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유학대학원에 보면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음악하시는 분들, 미술 많죠. 뭐 이런 전공하신 분들이 이 대학원 석박사로 들어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이제 같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유림방송인에 있는 거죠. 그렇죠. 유학대학원에 지금 전공이 3개잖아요. 네, 유교 경전 그리고 서예 동양미학 네, 그다음에 다도 네. 예다과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명이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걷다라고 정하셨는데 뭐 이 본부장님이 직접 지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기획을 책임 맡고는 있지만 이제 이름을 짓는 거는 저 혼자 하기는 이제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콘텐츠 기획본부에 기획위원분들을 제가 사실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대학 우리 석박사들, 동기들 또는 선후배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기획위원분들이 이제 같이 이런 고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성만리가 네. 다른 이름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1등해서 채택이 됐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안이 나왔어요. 이게 네. 온고지신, 이신전심, 네. 뭐 유림회사 이렇게 이제 유성만리 이렇게 나왔는데 투표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기획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제일 다득표한 게 바로 유성만리였고요. 그게 이제 유림의 소리가 만리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선비의 소리, 선비의 울림 뭐 이런 이제 단어도 있었는데 그걸 다 포괄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서 이제 유성만리 선비 유자에다 소리성자를 넣어서 유성만리로 이렇게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유학의 길을 이제 한번 우리가 밝혀가보자 이런 의미가 이제 우리 기획위원님들한테서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건배사에 인향천리 그리고 왜 주향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양만리인데. 아 그런가요? 아무튼 유성만리 갈 정도로 예. 유학의 소리가 그렇게 뭐 아무튼 거리적으로도 말리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 시간적으로도 공자님께서는 3,000년을 내다볼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유학이 지금까지 뭐 2,500년 이상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시대마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주도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케이블 방송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그런 케이블 방송들에 비해서 유림 방송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좀 지금 유림 방송이 이제 종교 채널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 다른 종교 방송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뭐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종교마다의 특성이 이제 분명한데 우리 유교 이제 유림 방송 같은 경우는 시대마다 사회 윤리 도덕, 사회 질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 쪽하고도 사실 관련이 많이 깊은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대국민 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역사 이쪽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공영방송보다도 더 퀄리티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더 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림방송에서는 훨씬 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유림
방송이 대상으로 하는 그 유교라는 것이 사실은 문화잖아요. 문화, 유교 문화. 전통 문화라고 생각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인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인적 자원만 잘 활용하시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신 지 이제 여러 달 되셨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어려운 점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본부장님의 강한 추진력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해두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케이블 방송마다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유림 방송 역시도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청률이 이제 이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청률을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림과 관련돼 있는 단체들 이제 예를 들어서 한문이나 서예, 전국에 서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한문 관련돼서 가르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역사와 문화 이쪽 문화 해설사랄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뭔가 공감대를 일으키면 뭐 케이블 방송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넓네요. 네.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서화를 가지고 조선시대 서화를 가지고 그 명륜대학 그 준비 중인데 일단은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유교 또 철학 이런 부분이 이제 다소 좀 딱딱한 면이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음악하고 또는 뮤지컬, 춤 이런 쪽하고도 접목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이런 게임 같은 전통놀이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요즘 이 스마트폰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게임으로도 좀 개발하고 요즘 뭐 K-팝이랄지 K-드라마 이런 것들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이 선비 정신, 선비 문화하고도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님이 굉장히 많은 그 포용력 이런 것들 뭐 가지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점에서는요. 네. 요즘 뭐 지혜가 합해져야 뭐든지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완성작이 만들어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일단은 지금 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고 참여를 시키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갈수록 각 이제 사회의 각계각층의 분야의 전공자들 또는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다면 뭐 유림 방송을 넘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성균관을 중심으로 물론 지역의 향교의 유림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걸 앞서서 이제 언론 방송사로서 유림 방송이 충분히 그걸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부장님 보시기에 뭐 유교 철학이 그 조선시대 때 그 후기 말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우리의 인식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교 철학이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비전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제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박선비 유교철학을 말하다에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선뜻 하겠다고 강의를 수락을 했는데 예. 바로 이제 이 시대의 유교 철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조선을 멸망하게 된 게 바로 이제 좀 당쟁, 당파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이제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30여 년 동안 이제 유교 쪽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른 그렇죠. 우리 유교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가 바로 제대로 된 유교인데 그 제대로 된 이 선비정신 유학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인사상만 해도요. 공자님 대표 사상이 인인데 저는 인이라고 하면 어디 인을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질인인데 어질다는 게 도대체 한글로 어질다라는 말은 하는데 어질다라는 것에 대한 실체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저는 정자 선생의 그 비유가 탁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자 선생이 이렇게 한번 하루는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그러면 손목에 맥박이 뛰는가를 봐라. 그럼 맥박이 뛰고 있으면 바로 그게 인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의학서적에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병을 불인병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인하다라는 것은 불인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 인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오늘날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게 하는 바로 그게 인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안에 이 형광등이 밝게 있잖아요. 또 이 마이크가 충분히 우리 목소리를 전달을 하게 해주고 그게 인화한 거죠. 근데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면 시청자들이 우리가 하는 소리를 못 들을 거잖아요. 그 마이크가 불인해져서 그런 거죠. 아, 소통을 또 인의 의미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을 단순히 관념적으로만 가르치고 배울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네. 우리 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치 개념을 새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것 재미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충효를 가르치잖아요. 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국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면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돼 있죠. 이게 다 주고받는 원리인데 그러면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그럼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가치 기준은 지금 안 세워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 가치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극에 보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정말 국가는 국민에게 성은을 내려줘야 돼요. 만극할 정도로. 그러면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국가 공무원, 국가 지도자, 정치인들은 성은이 만극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던 그 인설, 주자의 인설이 결국은 생명정신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거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추사의 그 남맹첩에도 보면 뭐 춘심 이게 생명정신이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은 공자님이 이야기한 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바로 생명력이 인인 거죠. 그 생명력이 소통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순환을 잘 시켜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리는 거. 그게 바로 세상에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인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일체죠. 요즘 그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조선이 어떻게 망했는지 보기 이전에
조선이 어떻게 해서 500년을 갔는지를 봐야 한다. 맞습니다. 네, 유교 철학의 어떤 근본 정신이 사실은 그 조선 후기의 그런 말폐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유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본부장님이나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는지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유교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승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좀 뒤틀린 그리고 또 서양인들의 사고 구조로 우리 동양을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유교를 제대로 보석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보석인데 그걸 이미테이션으로 밀어놓고 이 모조 보석을 갖고 우리가 좀 그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하나하나 찾고 공부하면서 희망을 얻은 거죠. 아, 이건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찾고 공부하면서 아, 내가 평생 이 길을 걸어가도 후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다른 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유교에 대한 접근이나 뭐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알려주면 이것처럼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공황 상태, 심리적인 어떤 불안한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유교 철학인데. 네. 그러면 이제 유림 방송의 비전도 결국은 그런 것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유림 방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림 방송 관계자로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꼭 하시고 예. 싶은 이야기 짧게 말씀해 주셔야 시간이 너무 짧네요. 그런가요? 네. 네, 할 얘기는 많지만 사실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고 사실 참 불가능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성취시켜온 경험도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맹자께서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갖는 사람은 선비라고 그랬거든요. 국민들은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갖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구절을 사실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항산을 먼저 줘야 된다. 그래야 도덕도 윤리도덕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사회 질서도 이야기하는 거지. 일단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윤리도덕 이야기해봐야 지금 그게 먹혀겠냐. 이제 그래서 이제 항산을 중요하게 여기 강조를 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갖는 사람이 주도해 나가야 돼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왔던 분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진 분들이 앞장선 거지. 다 항산이 없는 상태에서 항심을 안 갖는 사람은 누가 앞장서고 누가 희생하고 봉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림방송에도 또 우리 유교 이쪽 문화권에 있는 지도자분들도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갖는 그런 선비들이 지금 많이 나와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 유림방송에 많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고 우리 유림이 2,500년 이상 우리 국가를 운영했던 통치 질서로서 사회 윤리 도덕을 책임졌던 어떤 철학과 학문으로서 이미 검증된 학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학문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꼭 그런 분들이 많이 연락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하지 않는 어떤 뭐 사회 변화를 향한 변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유림 방송이 나날이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걸 구체화시키고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 유림방송 콘텐츠 기획본부 박평선 본부장님을 모시고 1, 2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전혜연이었습니다.